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계략적인 분담금에 관한 내용을 안내책자에 배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름의 공식을 통해 비례율을 산출해보고 감정평가액도 예측해보고 일반 분양 시세도 가늠해보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유추해봅니다. 따라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경험이 쌓이면 그 전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저희 회사 앞에 여기 대각선으로 보면 무슨 병원 하나 있잖아요. 요양병원. 그 요양병원 그 옆에가 재개발 단지거든요. 구역이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못 가고 있어요. 그 지분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조합은 설립됐지만 그렇게 대주주가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되게 웃긴 게 재개발의 경우에 아까 그건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의 경우에 땅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럼 50%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50%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가 100채가 만들어지면 50채는 내 거 해야 되잖아요. 법은 어떤지 아세요? 한 채만 주잖아요. 네, 한 채만 줘요. 나 앞으로 안 하겠다. 안 해요. 그럼 뭐 왜? 내가 안 하지 왜 안 해? 왜 해요 그렇죠. 그걸? 왜 해요? 그럼 못 하죠. 그거 좀 이상해요. 법이. 약간 유도리가 없어. 한 채만 줘요. 한 채만. 그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줄 수는 없지만 환불 이런 걸로 나름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보상. 현금 청산을 해주죠. 네. 해주는데 그게 의미가 금액이, 없죠. 그 금액만큼 만족이 안 되니까. 왜냐면 아파트 올라갈 건데. 그치. 10억 생길 거 1억만 생기면 싫지. 내 재산권 그렇죠. 좀 침해당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재건축과 재개발 총회라고 하거든요. 이 총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요. 조합이라는 건 주식회사가 아니거든요. 조합원이 주주고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총회를 못 하잖아요. 사람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막 차 타고 와가지고 드라이브스루처럼 한다고 하고 막 드라이브스루도, 운동장에 모여서 따로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난 이해했어. 어딘지도 알지만. 왜냐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무시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이걸 투자하는 것을 투기한다고 나쁘게 볼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꼭 해야 되는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못하면 다 투기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자, 105페이지. 요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하우징 헤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우징 헤럴드 co.kr인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재개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엑셀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 책을 사보시면 이제 이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셔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엑셀은 되게 허접하더라고요.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제가 뭐 IT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신다는 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간단한데 중요한 건 거기에 값을 쳐넣는다는 데 죄송합니다. 키보드를 쳐넣어야 된다. 키보드를 쳐넣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아요. 그다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게 책에서 그 과정의 설명이 나오는데 용어가 조금씩 계속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총사업비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공사비야. 맞아, 그게 어렵더라고. 이게 나오는 문서마다 다 용어가 다르니까 이해를 했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래서
최채경이 말한 것처럼 이걸 한 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요. 생겼어요. 나 진짜 하다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든 책은 없었어. 과연 그런 몇 개월 마음이- 뒤에 그 한 장짜리가 나올지 기대해 아니 보겠습니다. 만든다는 얘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내내 이걸 만들어서 그걸 보면 훨씬 유익할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혹시 저자분이 저희 동영상 리뷰를 한번 보시면 돈을 조금 과연? 주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키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매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진입할 타이밍과 빠져나올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초기에 진입할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반면 후반부에 진입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불확실성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수하게 된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토지의 크기, 소유권의 분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결정된다. 조합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책자들은 사업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 창립 총회 촉자, 관리처분 총회 책자 등을 분석하면 수익성을 예측하는 다양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자 좀 한번 샘플로 가져와 보실까요? 그걸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하려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든가 아예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재개발 여기 산 게 한 평 샀어요. 3.3m 제곱이거든요. 네. 그게 3억이에요. 그 3억 주고 산 거거든요. 평당 3억? 예, 3억 주고 산 건데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게 4억 5천이 돼 있거든요. 오. 근데 문제는 뭐냐? 재개발은 대지 소유가 60m 제곱인가? 맞아. 이하가 이상이 돼야지만 저걸 받을 수 있어요. 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못 받잖아요. 그러네. 한 평밖에 안 되는데.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그럼 왜 갖고 있냐? 황금청산. 아니요. 기다리는 거지. 알박기. 아니, 알박기가 아니고, 요 지역만큼의, 예를 들면 저같이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어요. 60 그 메다제곱 이상이어야지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합의 그거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이거를. 그러면 조합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안 주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많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줘도 됩니다. 많이 아니. 그래서 안 줘도 돼요. 아니 한 평인데 20평짜리 뭘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주죠. 그만큼을 내면 되니까. 더 분담금을 더 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장이기 때문에 뿌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쑥 밀고 다시 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공사비 보면 철거비 이런 게 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투자한 데는 철거할 게 없다. 시장이기 때문에 철거할 게 없는 거예요. 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다 놀이터도 만들고 뭐 떨려면 기부 천억 많아지면 돼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흘러야 돼요, 우리가. 책 읽은 보람 있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수가 많으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현실적으로는 그 투자 대상을 찾았다면 부동산을 시간 텀을 두고 몇 군데를 가봐야 돼요. 몇 군데를 이렇게 가서 정보도 수집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서울에 와야겠는데. 자, 그 다음 키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시장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대 기타 사업비가 75대 25%의 비율이 나타난다. 반면 재개발 사업자의 경우도 보상비 및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기타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진다.
비례율은 사업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100%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고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본다. 75대 25라는 어떤 황금률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분도 이제 굉장히 오랜 경험을 통해 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전 당연히 그렇게 왜 우리도 무슨 프로젝트 할 때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렇게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재건축, 재개발 다른 사람들은 다 떼돈을 벌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알고 할까요? 어? 이런 걸 알고 할 했으면 진짜 걸까요? 존경스럽고 네. 모르고 했다면 가서 배워야지. 어떤 감을. 아니 근데 이 책에 제일 또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이렇게 뭐 단원이 짤막하게 끝날 때마다 키포인트라는 걸 맞아요. 이렇게 계속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모아서 봐도 맞아. 엑기스가 모여있겠다 싶더라고요. 책 310페이지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대지 지분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건축을 할 경우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지 지분을 계산한 표입니다. 그 표가 1표인데요. 여기 보고 왜 목동 5단지가 제일 높은지 알았어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제일 높아.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목동 5단지가 29.30평이에요. 다른 데는 다 20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6단지를 샀다면 6단지가 20.99평이니까 10평 차이가 나잖아요. 10평 차이가 나요. 대지 지분이. 10평 차이가 나면 이거 재건축하면은 어떤 거는 45평이 들어가는데 어떤 건 25평이 들어가야 될 아까 수도 있어요. 23억이라는 게 6단지였어요? 5단지. 5단지가? 네. 와, 그럼 와. 제일 높잖아요. 지금 네. 대지 지분이. 다른 그렇죠? 데는 조금 비벼볼 만한가? 아니? 자, 이렇게 저희 전체 리뷰를 좀 했고요. 이 뒤에는 평당 공사비 따른 조합원 건축 요약표, 원가표 이런 참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찬찬히 휴가 때 이럴 때 맞아.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드실 자. 거예요? 한 장으로? 한 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장으로는 못 만들 거 뻔하고 뭐 한 대충 대여섯 장 나올 거잖아요. 재개발, 장 나올 거잖아요. 재개발 한 장, 재건축 한 장 이렇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A3로. 장으로 딱? 네. 아, A3로? A3로. 그냥 A4로 4장을 만드시는 아니야, 나는 한 장이 좋아. 아, 한 장에 다 보고 싶어서 응원합니다. 네. 자, 경자인이 보는 이 책에 대한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성적 평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저는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 저같이 무주택자인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졌고요. 가성비 절대 안 아까워요. 진짜 오랜만에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을 만났다.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저희의 목표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량적 평가하겠습니다. 네. 정량적 평가의 첫 번째인 종합서평은 절대적 권장도서로 필독서입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저거였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재미는 넘치는 재미가 있고요. 유용성은 아주 유용하고 난이도는 아무나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용어의 개념들을 서두에 이제 설명을 하고 단원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러고는 맞아. 있어서 그 용어를 좀 앞에 숙지를 좀 하고 이제 내용을 읽기 시작하면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난이도도 좀 쉬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과 재개발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